안녕하세요. 네, 느바라디오의 루키 이동환 기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NBA FA 시장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미국 동부 기준으로 6월 30일 저녁 6시, 네, 한국 기준으로 하면은 7월 1일 아침 7시부터 NBA FA 시장이 공식적으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향후 일주일 정도는 이제 모라토리움이라고 해서 이제 선수와 구단 간의 어떤 계약 구두 합의가 이뤄지고요. 그리고 7월 6일부터는 공식적인 사인이 이뤄지는데요. 이제 NBA FA 시장을 매년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6월 30일에 이제 FA 시장이 열리면은 대부분의 계약들이 빠르게 구두 합의로 이뤄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어떤 재밌는 딜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느바라디오의 기자계 자이언, 자이언 윌리엄슨 저 루키 이동환 기자가 이제 1일차에 있었던 FA 시장의 주요 무브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봉호 씨와 함께 주요 딜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갑자기 막 이것저것 터지고 막 그래서 봉호 씨랑 같이 통화를 하거나 녹화를 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아서 저 혼자 이렇게 목소리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제 얼굴 대신에 자이언 윌리엄슨 사진 띄워 놓을 테니까요. 그냥 이동환 기자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네, 자, 휴스턴의 이 미친 윈너 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리안 피니스미스와 4년 5,300만 달러 FA 계약을 했고요. 자, 클린트 카펠라가 컴백을 합니다. 자, 3년 2,150만 달러의 조건에 사인 앤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유망주였죠. 이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와 5년 1억 2,2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했고요. 제션 테이트와는 1년 30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휴스턴의 움직임들을 보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와, 작정했구나. 진짜 우승하고 싶어서 작정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로스터를 보면은 자, 가드진의 프레드 밴블릿, 아멘 탐슨, 뭐 에런 할리데이, 그다음에 이제 리드 셰퍼드가 있고요. 자, 포드 쪽에 이제 이번에 트레이드로 데려온 케빈 듀란트를 필두로 자발 스미스 주니어, 타리 이슨, 도리안 피니 스미스, 그리고 트레이드 루머가 있지만 아직은 지키고 있는 캠 위트모어, 그리고 제션 테이트, 제프 그린이 있습니다. 빅맨진 뎁스 정말 좋아요. 알파렌 생군, 스티븐 아담스, 클린트 카펠라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아담스가 있는데 굳이 카펠라를 사인 앤 트레이드로 왜 데려왔을까 좀 의문을 가지시는데, 이런 부분은 보통 밖에서는 모르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아담스가 이제 사실은 최근에 큰 부상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의 내구성에 대해서 휴스턴이 이제 뭐 내부적으로 메디컬 팀이 좀 완전히 확신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종의 보험 차원에서 영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카펠라를. 자, 그리고 휴스턴이 여차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도 생군과 아담스를 투빅으로 같이 쓰는 라인업도 활용을 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장악하는 그런 운영도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생군 아담스 혹은 생군 카펠라로 라인업을 운영하는, 물론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래서 카펠라의 회의 같은 경우는 중복전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휴스턴이 이 어떤 영입들로 인해서 팀 총 셀러리가 1억 9,450만 달러 이고요. 사치세 라인을 초과했고요. 자, 1차 에이프럴 라인에 140만 달러
남기고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에이프럴 라인은 초과하지 않고 사치세만 내는 이런 정도의 어떤 로스터를 완성을 했습니다. 향후에 뭐 이제 케미투어를 트레이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틀은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휴스턴의 어떤 로스터 좀 이제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자면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빅 윙. 예, 정말 사이즈와 윙스팬이 긴 어떤 그런 윙들을 탄탄하게 어떤 영입을 해뒀다는 겁니다. 뭐 케빈 듀란트는 물론이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타리 이슨, 도리안 피니스미스까지 즉시 활용한 이 빅 윙이 이제 4명이나 있어서 이 자유롭게 이 포워드 중심의 라인업, 큰 라인업을 가동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휴스턴의 로스터가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 것 같냐면 이제 이 포워드들의 사이즈를 활용한 어떤 스위치 수비를 자유롭게 하고 또 존 디펜스도 적극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수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메 우도카 감독의 어떤 수비 농구의 극단을 맛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좀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 오펜스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벤블릿이 잔류를 했고 그리고 케빈 듀란트가 왔고 알프렌 센군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세 명이 오펜스에서 어떤 세팅으로 공격을 해결해 주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큰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뭐 되게 강력해 보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휴스턴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나 라는 점을 가지고 평가를 해봤을 때 저는 디펜딩 챔피언 오클라호마 시티는 물론이고 주요 서부 강호들을 모두 제칠 수 있는 어떤 전력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지금 휴스턴의 로스터로 오클라호마 시티와 붙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휴스턴이 이기는 그림이 충분히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가진 이 강력한 어떤 수비력 이런 부분을 휴스턴이 충분히 맞대응을 할 수 있는 로스터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FA 시장의 최고의 승자 중 하나는 역시 휴스턴이다. 그리고 휴스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손에 꼽히는 우승 후보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휴스턴 팬들 이 하킴 올라주원 시대 이후에 우승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뭐랄까요, 오랜만에 제임스 하든 시대에 해내지 못했던 어떤 우승 도전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덴버의 어떤 무브에 대해서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느바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다뤘습니다만 덴버는 셀러리캡 유동성이 많이 막혀 있었죠. 뭐 요키치, 자말 머레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론 고든 이 4명의 셀러리가 꽉 그냥 크고 길게 꽉 잡혀 있어서 야, 이거 덴버가 어떤 무브를 가져가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자, 그런데 FA 시장 개장 첫날부터 덴버가 시원한 어떤 움직임을 2개나 가져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덴버 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참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브루클린으로 보내고요. 이제 캠 존슨을 받아옵니다. 자, 그리고 덴버가 이 포터 주니어의 계약을 브루클린에 주면서 2032년이죠. 네. 2032년 1라운드 비보 픽을 브루클린에 넘깁니다. 자, 결국에는 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이 뭐랄까요, 좋지 않은 큰 계약을 캠 존슨으로 바꾸면서 1라운드 픽을 쓴 건데 사실은 이제 보통 이렇게 계약을 처리할 때 1라운드 픽을 그것도 비보로 주면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자, 캠 존슨이라는 선수가 가진 현재 가치나 어떤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계약 대비 작은 계약 규모,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야, 이거 싸게 잘 막았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만 하죠. 자,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덴버 팬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리워했을 수도 있는 이름이죠. 브루스 브라운이 컴백합니다. 1년 베테랑 미니멈.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023년 파이널 우승 멤버였고 우승 이후에 사실은 덴버 잔류를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인디애나였죠. 인디애나로 떠나면서 덴버와 결별을 했죠. 자, 2년 만에 덴버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2년 동안 브루스 브라운이 조금 전이맨이 되면서 시장 가치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덴버가 잘 캐치를 한 것 같아요. 베테랑 미니멈으로 브라운을 데려오면서 이 불안해 보였던 어떤 윙 뎁스, 로스터 뎁스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로스터를 한번 보면은 가드진의 자말 머레이, 그리고 지난 시즌에 또 스텝업에 성공한 크리스찬 브라운, 그리고 베테랑 미니멈으로 데려온 브루스 브라운, 그리고 제이먼 피켓, 줄리안 스트로드가 있고요. 자, 캠 존슨, 에런 고든이 주전을 이룰 것 같고 포워드 라인에서는 그 뒤에 페이튼 왓슨, 헌터 타이슨, 지크 나지가 있고, 자, 센터에는 리그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니콜라 요키치가 있습니다. 다리오 사리치, 데런 홈즈가 있고, 자, 총 셀러리를 보면은 1억 8,600만 달러예요. 자,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나가면서 셀러리가 들었고, 그 효과로 지금 사치세 라인과 에이프런 라인의 모두 밑으로 셀러리가 내려왔습니다. 자, 앞서 언급했던 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포터 주니어가 남은 계약이 2년 7,910만 달러였고 캠 존슨이 2년 4,440만 달러였습니다. 거의 캠 존슨이 반 이상 싸죠. 자,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캠 존슨으로 계약 기간은 같지만 훨씬 싼 계약으로 바꾸면서 다음 시즌과 다다음 시즌의 이 셀러리 캡 여유분 유동성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개선을 1라운드 비보 픽 하나로 했다는 것은 덴버가 굉장히 좋은 무브를 가져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장 이제 2025-2026 시즌 다가오는 시즌 팀 연봉이 1,720만 달러가 감소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팀 연봉이 사치세 라인보다 한 180만 달러 아래가 되면서 어떤 이득이 생겼냐면 이 논 텍스페이어 미드레벨 익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치세를 내지 않는 팀이 쓸 수 있는 미드레벨 익셉션 예외 계약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사치세를 내는 팀이 쓰는 미드레벨 익셉션 계약은 한 500만 달러 안팎이거든요. 근데 사치세를 내지 않는 팀은 1,410만 달러, 거의 한 3배 가까이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덴버는 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캠 존슨으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두 선수 지난 시즌 스탯 라인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경기를 훨씬 많이 뛰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어떤 슈터로 바꾸면서 셀러리는 확 줄이면서 덴버는 이 1,410만 달러를 FA 시장에서 또 투입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지금 덴버가 추가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아로포드, 말콤 브록던, 거정 야부셀레 등이 지금 새로운 영입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영입하게 되면은 저는 덴버는 다음 시즌에 대권 도전해볼 수 있는 전력을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덴버가 지난 시즌 말에 뭐 마이클 말론 감독과 이 켈빈 부스 단장이 이 어떤 뭐랄까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둘 다 경질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아직도 임시단장 체제거든요. 임시단장 체제에서 곧바로 이런 로스터 셀러리 캡 유동성을 개선하고 향후에 어떤 전력 보강까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지금 와서 지금 차에 한 3달 지났나요? 당시 이제 단장 경질된 지 3달 지나서 보니까 그때는 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지 싶었는데 시즌 어떤 정규 시즌 종료를 앞두고 근데 지금 보니까 야, 덴버가 그 선택하길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덴버가 이제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영입을 하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포드, 브록던, 야부셀레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매력적인 FA 카드를 한
조금만 더 추가하면은 덴버가 보여주는 그 저력, 요키치 중심 시스템을 보여주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덴버가 진짜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또 덴버의 상황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동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FA 시장 1일차에서 승자로 거듭난 대표적인 팀이 하나 있죠. 바로 애틀랜타입니다. 자,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니킬 알렉산더 워커를 4년 6,20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알렉산더 워커가 사실은 여러 팀에 관심을 받았던 선수죠. 인기 매물이었는데 결국 애틀랜타가 승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루크 케나드가 1년 1,100만 달러에 계약을 했어요. 이 선수 뭐 부상도 있고 수비적으로 약점도 있지만 사실 슈팅력은 확실한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로스터를 살펴보면은 자, 가드진의 트레이 영, 그리고 리그 최고급 수비수로 거듭난 다이슨 다니엘스, 그리고 또 이적생 루크 케나드, 뭐 코비 버브킨까지 있고요. 포드라인에 1순위 루키 출신의 자카리 리자셰, 그리고 이 팀이 어떤 미래가 되고 있는 제일런 존슨, 그리고 새로 영입한 니킬 알렉산더 워커, 비트 크레이치가 있습니다. 빅맨진에 트레이드로 데려온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의 오니카 오콩오까지 로스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애틀랜타가 더 고무적인 건 지금 뭐 포르징기스 영입, 알렉산더 워커, 캐나드 영입까지 다 했는데 아직도 사치세 라인에 셀러리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애틀랜타가 이번 FA 시장 앞두고 큰 변화가 있었죠. 지난 시즌이 끝나자마자 애틀랜타의 시즌이 끝나자마자 랜드리 필즈 단장을 해고하고 온시 살레라는 신임 단장을 데려왔거든요. 자, 새로운 단장 체제에서 맞이한 첫 여름부터 벌써부터 이제 알렉산더 워커 캐나드 영입하면서 윙 라인이 굉장히 탄탄해졌고, 그리고 포르징기스는 사실 언제나 이 건강 이슈가 있는데 오니카 오콩오가 이미 뭐 경험치를 먹으면서 이미 주전급 선수로 발돋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팀 다음 시즌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가장 고무적인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트레이 영의 약점을 감출 수 있는, 또 트레이 영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로스터에 충분히 많아졌다는 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트레이 영은 늘 말씀드리지만 양면성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공격에서는 이 선수 샷 셀렉션이 너무 과감한 부분, 이 부분은 뭐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트레이 영의 어떤 이 패스를 받아먹을 수 있는 자원, 그리고 트레이 영의 정말 고질적인 어떤 수비 약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로스터에 얼마나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다이슨 다니엘스와 제일런 존슨과 자카리 리자셰가 2번, 3번, 4번 라인에 있는 상태에서 리그에서 손꼽히는 어떤 3&D 카드로 거듭나고 있는 니클 알렉산더 워커와 슈터 루크 케나드가 오면서 지금 트레이 영을 위한 로스터가 완전히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동부 결승에 진출하는 어떤 드라마를 썼던 2021년 플레이오프를 애틀랜타가 다시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죠. 근데 이제 다음 시즌 동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 보스턴은 제이슨 테이텀을 잃었고요. 미러키는 지금 데미안 릴라드를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인디애나는 타이리슨 할리버튼을 부상으로 잃었죠. 원래 같으면 동부의 탑 4에 들어갈 팀 중에 3개 팀이 지금 주축 선수의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다음 시즌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해볼 만한 틈이 생겼다라고 판단할 만한 시즌이 다음 시즌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다음 시즌 애틀랜타는 뭐 클리블랜드, 뉴욕, 그리고 올랜도와 함께 동부의 패권을 놓고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 밑에 이제 또 디트로이트도 있을 텐데, 그래서 다음 시즌에 애틀랜타의 성적이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좀 넓게 보면 뭐 이제 탑
6, 뭐 이제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까지 포함을 해서 탑 6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서 그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 변수들을 이겨내고 탑 4, 뭐 이제 탑 3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저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팬들은 정말 오랜만에 좀 기대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뭔가 한 건 별로 없는데 이야기는 사실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 자, 레이커스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레이커스 지금 보면은 FA 시장에서 계속 좀 물을 먹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자, 도리안 피니스미스 내부 FA였는데 놓쳤죠. 네.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이제 무릎 상태에 대해서 라펠링크 사장이 우려를 해서 이거를 막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자들에게 퍼뜨렸다는 말도 있는데, 핀니 스미스와 장기 계약을 하는 부분을 좀 까다로워했다, 꺼려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은 그게 뭐 이제 펠링카 사장의 우려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휴스턴은 4년 계약을 줬고, 레이커스는 이제 장기 계약을 좀 두려워해서 피니 스미스가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영입 후보로 꼽혔던 레이커스가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센터 영입 아니겠습니까? 자, 영입 후보로 두고 있었던 브룩 로페즈가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중에 클리퍼스를 택했습니다. 자, 클리퍼스와 2년 1,800만 달러의 조건에 계약을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2년 1,800만 달러는 레이커스가 줄 수 없는 계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펜니 스미스를 내보내면서 레이커스가 이 논텍스 페이어 미드레벨 익셉션, 아까 말씀드렸던 사치세를 내지 않는 팀이 쓸 수 있는 미드레벨 익셉션 활용이 가능해져서 당장 다음 시즌 연봉을 1,410만 달러까지 줄 수 있는 어떤 계약을 제시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커스가 우리 로페즈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클리퍼스의 2년 1,800만 달러 계약과 경합을 할 수 있는, 혹은 그 이상의 오퍼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로페즈가 클리퍼스를 택했다는 건 결국에는 레이커스의 조건보다 클리퍼스의 조건이 좋았다는 의미, 혹은 클리퍼스가 로페즈 입장에서 더 좋은 행선지였다, 뭐 이제 출전 시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로페즈를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는 지금 이제 바이아웃 시장에 나온 디안드레 에이튼의 영입을 타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레이커스행이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알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에이튼이 이제 자녀 1년 계약을 포틀랜드와 바이아웃 협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한 1,000만 달러 정도를 포기했거든요. 예, 자녀 연봉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이커스가 에이튼을 데려오려면 1,000만 달러 정도의 오퍼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핀니 스미스를 포기한 게 에이튼 영입을 위한 무브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텍스페이어 미드레벨 익셉션 활용을 통해서 에이튼에게 어떤 1,000만 달러 이상의 오퍼를 하기 위해서 핀니 스미스를 포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덧붙이자면 NBA 규정상 이 논텍스페이어 미드레벨 익셉션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1,410만 달러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1,000만 달러는 에이튼에게 쓰고 410만 달러는 다른 선수에게 쓸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어떤 규정 같은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레이커스는 핀니 스미스를 포기한 게 여러모로 사실은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긴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했는데 에이트를 못 데려오면은 그러면은 지금 좀 문제가 많이 커지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핀니 스미스가 나간 자리는 이 제이크 라라비아라는 선수로 채웠습니다. 2년 1,200만 달러에 데려왔는데, 자, 이 라라비아 사실은 국내 NBA 팬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선수지만 이 선수는 사실 멤피스에서부터 이 매력적인 윙 자원으로 좀 인지도가 꽤 있었고 1라운드 지명자예요. 예, 심지어 이 선수 이제 컴패리즌을 보면은 그동안 많이 볼 수 있었던 어떤
전형적인 백인 3&D 약간 이런 선수들이 많이 언급이 돼요. 예전부터. 근데 이제 이 선수 슈팅력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그리고 백인 윙이 가지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다르게 수비적인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선수 뭐 이제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조금 떨어진다 뭐 이런 평도 드래프트 당시에는 있었는데 이 레이커스 입장에서 피니 스미스를 라라비아로 대체하는 거는 저는 괜찮은 어떤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펠링카 사장이 사실 지금 레이커스 팬들의 어떤 우려를 사고 있는데 라라비아 영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피니 스미스를 포기하고 향후에 어떤 무브를 넓힌다는 점에서 당연히 가져갔어야 되는 어떤 무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옵트인을 했는데 샴즈 카라니아 기자가 이야기를 했죠. 레이커스와 르브론이 지금 갈림길에 섰다고. 예, 그러니까 르브론이 옵트인으로 일단은 1년 더 함께 하겠지만 레이커스가 르브론이 바라는 우승권 전력을 구축하지 못하면 양측이 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이제 카라니아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르브론이 사실 지금 이제 뭐 나이가 정말 많은데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르브론 제임스 이후의 어떤 시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지난 시즌 중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 영입으로 충분히 어떤 그런 바탕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레이커스는 사실 지금 급할 게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은. 그리고 지금 이번 FA 시장에서 어떤 르브론 제임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무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면은 르브론 제임스와 결별할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내년에 르브론이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레이커스의 로스터를 보면은 오스틴 리브스, 루카 돈치치, 빈센트 이런 선수들이 지금 가드진에 있고요. 포드라인에 르브론 제임스, 하치무라 루이, 제이크 라라비아, 달튼 크넥스트, 뭐 막시 클리바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진이 확 비었는데 뭐 이제 제러드 밴드빌트를 일단은 센터 쪽에 뭐 이제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이제 이 에이튼을 영입할 수 있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튼 크넥트가 또 트레이드 시장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러리 상황은 피니 스미스가 나가면서 이제 사치세에 도달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됐고, 이 논 텍스페이어 미드레벨 익셉션을 활용해서 이 에이튼을 영입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에이튼이 이제 수요일쯤에 완전한 어떤 FA 자격을 얻는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디안드레 에이튼을 영입하면 레이커스의 이 빅맨진 이슈가 해결될까? 저는 좀 걱정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이튼의 이름값은 뭐 말할 것 없죠. 이 선수 1순위 출신이고. 예. 근데 문제는 에이튼이 빅맨으로서 가진 것이 레이커스가 빅맨에게 원하는 것과 조금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괴리가 있어요. 예. 에이튼은 사실은 데뷔 때부터 좀 소프트한 빅맨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뭐 이제 림 프로텍팅이나 보드 장악력적인 측면에서 항상 좀 생각보다 좀 뭔가 게으른데?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플레이오프에 가면 그 문제가 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었죠. 스탯상으로는 막 평균 더블 찍고 그러는데 막상 경기를 보면 이 선수의 게으른 수비 움직임이라든지 부지런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팀 수비에 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지금 뭐 디애슬레틱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뭐 멘탈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자, 이 레이커스가 에이튼을 영입하면 와, 우리가 진짜 바이아웃 시장 최대어를 데려왔으니 빅맨진 이 센터 쪽은 이제 걱정할 필요 없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뜩이나 레이커스는 제가 지난 시즌 중에 이제 이 돈치치 데려올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가고 돈치치가 오면서 앞선의 불안한 어떤 수비력을 인사이드에서 확실하게 커버를 해줘야 되는 팀이에요. 그래서 사실 빅맨이 진짜 중요한 팀입니다. 근데 에이튼이다? 자,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돈치치나 르브론, 어떤 오스틴 리브스의 약한 수비력을 자, 에이튼 쪽으로 이제 핸들러를 몰아가면서 에이튼이 림을 커버하도록 하는 수비를 쓸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글쎄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레이커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에이튼에 올인하는 게 맞나?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이튼을 안 데려오는 것보다 당연히 데려오는 게 나은데 에이튼을 데려오고 나서도 레이커스가 그렇게 좋은 전력인지는 저는 아직은 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스틴 리브스 정도는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아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현지에서는 계속 리브스가 트레이드 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이 나오는 걸 보니 레이커스가 FA 시장에서 어떤 인사이드만 보강을 할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이 돼요. 네, 아니면 뭐 이제 에이튼이 제 예상을 뒤엎고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라펠링카 사장이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모르고 있지 않을 거고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떤 선택할지 일단 뭐 저는 두고 보겠습니다. 네, 지켜보고 싶어요. 네,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어떤 기타 주요 계약들을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뉴욕이 이 조던 클락슨을 베테랑 미니멈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유타를 떠났죠. 클락슨이 공격한 가드고 자, 뉴욕이 이제 지난 시즌에 주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었고 이 브런슨 의존도가 특히 높았는데 자, 조던 클락슨이 오면서 자, 어떤 벤치 공격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클락슨 같은 경우는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알고도 못 막는 선수이긴 하거든요. 기복이 좀 심하다는 게 문제지만 뭐 뉴욕은 뭐 FA 시장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무브를 가져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클리퍼스가 브룩 로페즈를 영입하고 니콜라 바툼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자, 클리퍼스는 사실 이제 주바치가 지난 시즌에 올스타 레벨 어떤 올NBA에 가까운 어떤 레벨의 진짜 좋은 빅맨으로 거듭났는데 자, 브룩 로페즈를 왜 센터 포지션에서 또 영입할까? 저는 이거는 확실한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 클리퍼스가 수비적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시즌을 보냈는데 이 클리퍼스의 이 새로운 코치 제프 벤건디 코치의 어떤 수비 방향성 그거였거든요. 주바치 쪽으로 핸들러를 몰고 주바치가 림을 프로텍팅하는 그러니까 주바치의 이 느린 발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이 드랍 수비를 오히려 팀의 어떤 핵심적인 무기로 삼고 앞선에서 에너지 레벨이 있는 어떤 퍼리미터 자원들이 손질과 어떤 공간 좁히는 수비로 또 핸들러를 괴롭히는 그리고 주바치 쪽으로 공격수를 모는 이런 수비를 했는데 자, 브룩 로페즈가 누굽니까? 근래 NBA에 등장했던 모든 드랍백 수비수 중에 가장 뛰어난 수비수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NBA 역사상 최고의 드랍백 수비수는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현대농구에서 최근 한 10년, 15년에서 로페즈 이름이 거론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좋은 어떤 드랍백 수비수인데 자, 이렇게 되면 클리퍼스는 주바치가 기본적으로 한 30분 뛸 거고 나머지 한 18분을 로페즈가 나와서 거의 유사한 기존의 어떤 수비 시스템으로 드랍 수비를 펼치면서 팀 수비 시스템을 되게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클리퍼스는 로페즈 영입에 너무너무 확실한 어떤 이유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멤피스가 이제 자렌 잭슨 주니어와 5년 2억 4천만 달러 연장 계약을 했고 알다마와 3년 재계약을 했고 타이 제롬 지금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나왔죠. 자, 클리블랜드에서 나온 타이 제롬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멤피스가 데스먼드 베인을 트레이드로 내보내면서 완전히 뭐 리툴링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자모란트나 자렌 잭슨 주니어를 뭐 혹시 다 팔고 리빌딩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타이 제롬 데려오고 자렌 잭슨 주니어 산티 알다마를 연장 계약 재계약 다 하는 거 보니까 멤피스는 일단 데스먼드 베인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얻었고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어떤 여전한 윈나우 플레이오프 어떤 팀으로서의 움직임은 가져간다는 것이 이 팀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물론 모란트나 자렌 잭슨 주니어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베인의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멤피스도 덴버와 마찬가지로 시즌 말미에 이 감독이 갑자기 경질되면서 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어떻게 전술적인 부분과 팀 분위기를 잘 수습하면서 나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팀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카리스 르버트를 데려왔어요. 2년 2,900만 달러. 예, 지금 말릭 비즐리가 미러키 시절에 했던 이 도박 혐의로 재계약 논의가 중단이 된 상태에서 윙 쪽을 보강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르버트는 뭐 비즐리 같은 샤프슈터는 아니지만 핸들러 어떤 성향의 이제 공격적인 면에서 기여도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나름의 어떤 대체 자원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샌안토니오는 루크 코넷을 계약을 하면서 이 웬바냐마의 파트너가 될 빅맨을 또 하나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샌안토니오는 앞선의 자원이 많아요. 앞선의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테폰 캐슬의 디에런 팍스의 뭐 이제 신인 딜런 하퍼도 있죠. 데빈 바셀도 있죠. 지금 뭐 백코트진은 사실 더 영입을 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프론트 코트 라인이 관건인데 이제 제레미 소엔 해리슨 반즈가 있고 이제 웬바냐마가 있는데 오히려 센터 쪽에서 루크 코넷을 데려오면서 이 선수는 뭐 백업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웬바냐마의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그냥 혼자 뛰기도 하면서 이 샌안토니오의 이 높이를 보강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넷의 높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웬바냐마와 같이 뛰게 되면 되게 좀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미러키는 지금 아데토콤보 트레이드 루머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고 로페즈 영입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케빈 포터 주니어, 게리 트렌트 주니어 그리고 터린 프린스와 모두 계약을 하면서 뭐 전력적인 누수는 좀 줄였습니다. 다만 이 팀이 이제 뭔가 아데토콤보를 위해서 당장 뭔가를 하기에는 로스터에 어떤 한계가 있죠. 예, 릴라드가 일단은 한 시즌 뛰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될 픽도 많지 않고 그래서 움직임이 아직은 제한적인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F1 시장 1일차에 있었던 주요 무보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이언 윌리엄슨과 함께하는 이 F1 시장 어떤 리뷰 앞으로도 이제 뭐 좀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봉호 씨랑 같이 통화를 하거나 녹화를 하면 가장 좋은데 안 되는 상황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저 혼자서라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느바라디오의 이동환 기자였고요. 루키 이동환 기자였고 저는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